예,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신탁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와 문제점에 하는데 강제경매 위주로 보겠습니다. 강제경매 민사집행법은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 규정에 의한 경매 및 보전처분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강제집행에는 강제경매와 강제관리를 포함합니다. 강제경매라 하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그 부동산 자체를 매각하여 매각대금으로 변제에 충당하는 강제집행이고, 강제관리는 압류한 부동산을 매각하지 않고 그 부동산을 관리하여 얻은 수익금으로 변제에 충당하는 방법에 의한 강제경매를 말하는데, 채권자는 자기의 선택으로 강제경매나 강제관리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집행할 수도 있고 두 가지 방법을 함께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압류라 하면 일정한 채권에 의하여 승소한 판결정본 또는 집행력 있는 공정정서 정본에 의하여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 등기를 하여 강제경매를 통하여 채권 만족을 얻는 본집행을 의미합니다. 이거와 구별해 봐야 될 것으로서 임의경매, 이걸 담보권 실행경매다라고 하는데, 민사집행법은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라는 이름 아래 그 실행에 집행권한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매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걸 학문적으로 강학상 임의경매라 한다는 거. 그래서 일반적인 채권을 가지고 승소 판결을 받아서 압류하고 경매로 나아가는 걸 강제경매라 하고, 저당권 등 담보권에 의한 경매를 임의경매라 합니다. 그래서 집행권원이 필요하냐, 별도의 집행권원이 필요 없냐에 따라서 구별할 수 있을 것인데, 그 다음에 보전처분과 구별. 보전처분제도는 법원으로 하여금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서, 그래서 이걸 민사신청사건이라고 합니다. 의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심리를 거쳐 집행보전을 위한 잠정적 조치를 명하는 재판을 하게 하고, 그 재판의 집행을 통하여 현상을 동결하거나 임시적 법률관계를 형성케 하는 제도로서 보전처분의 본집행의 보전적 기능에 착안하여 강학상 이를 총칭하여 보전소송 또는 집행보전 절차라고 한다는 거. 보통 보전처분이라 하면 민사집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보전처분을 가리키는 협의의 의미로 사용하고, 그 명령 절차, 보전처분 절차와 집행 절차를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집행보전 절차라고도 한다는 거. 보전처분에는 크게 가압류와 가처분이 있는데, 가압류는 금전 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의 방법을 가압류로 하고, 가처분, 채권자가 금전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 그래서 비금전 채권 간단하게 가지고 있을 때 그 강제집행까지 다툼의 대상의 처분, 멸실 등의 변동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 그 계정물의 현상을 보전시키는 집행보전제도를 가처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가압류는 금전채권과 관련된 거, 가처분은 비금전채권과 관련된 거다, 그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고, 강제집행 절차를 간단하게 보시면 집행권한을 가진 자의 경매신청, 이걸 강제경매라 하는데, 그 다음에 저당권자 등 별도의 집행권이 필요 없는 경매신청, 임의경매에 의해서 법원이 경매 개시 결정과 동시에 압류를 명하게 되면 법원 사무관 등은 즉시 그 사유를 등기부에 기입하도록 등기관에게 촉탁한다는 거. 그래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압류 등기 이런 것들, 물론 가압류, 가처분 등기도 마찬가지로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실행됩니다. 경매 개시 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에는 집행법원은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배당 요구할 수 있는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하여 공고한다는 것. 법원은 경매 개시 결정을 한 뒤에 바로 집행관에게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액수,
그 밖의 현황에 관하여 조사하도록 명하고, 법원은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 매각 가격을 정한다는 것. 법원은 무잉여 경매가 아닌 것이 인정되거나 경매해 가지고 선순위 권리자가 받을 게 없는, 그런 남을 가능성이 없는 경매인 경우에는 경매 절차를 진행 안 합니다. 그런 경우가 아닌 것이 인정되거나 압류 채권자가 충분히 보증을 제공한 때에는 직권으로 매각 기일과 매각 결정 기일을 정하여 대법원 규칙에 정하는 방법으로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다는 것. 법원은 매각 물건 명세서를 작성하여 매각 물건 명세서, 현황조사 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을 법원에 비치하여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것. 매각 기일에 최고가 매수인이 결정되고 매각 허가 결정이 되고 대금 지급 기한이 정해져 대금이 완납되면 등기 안에도 법률 규정에 의해서 대금이 완납된 때 소유권이 취득된다는 것. 법원 사무관 등은 매각 허가 결정 등본을 붙여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촉탁한다는 거. 그래서 경락을 받은 사람은 대금 완납하고 법원에 경매와 관련해서 소유권 취득했다는 거,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말소 등기할 것들 다 촉탁 신청을 법원에다가 합니다. 그 신청을 받고 법원이 등기소 등기관에게 촉탁을 합니다. 소멸주의, 인수주의, 목적부동산의 물적 부담을 매각으로 소멸시키는 원칙을 소멸주의라 하고, 목적부동산의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담이 있는 경우에 그 부담을 매수인이 인수하도록 하는 것을 인수주의라 하는데, 경매부동산 매각 대금으로 그 우선 부담과 경매 비용을 변제하고도 남을 것이 있는 경우에 하나요 경매를 허용하고, 압류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변제받을 가망이 없는 때에는 경매를 허용하지 않는데, 이걸 잉여주의란다. 그래서 압류채권자가 받아갈 게 있어야 경매가 진행되게 한다는 겁니다. 민사집행법상 규정, 소위 말소기준권리, 말소기준권리다라고 하는 것은 돈 받기 위해서 등기부에 기록된 것 중에서 가장 빨리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각에 있어서 다른 권리의 존속 또는 소멸 여부를 좌우하는 권리를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러한 권리의 인수 또는 소멸 여하를 결정짓는 기준이 되는 권리를 말소기준권리라고 부른다는 거. 소위 말소기준권리의 대표적인 것으로서 압류, 가압류, 저당권, 근저당권, 가등기담보권, 근가등기담보권도 마찬가지. 왜냐면 가등기담보권은 경매에 들어가면 저당권으로 본다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중에서 가장 빨리 있는 것이 말소기준권리가 된다는 것. 근데 전세권의 경우에는 용익권과 담보권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특수 용익물권이라고 하는데, 이 전세권이 최선순위의 경우 또는 말소기준권리에 앞서는 경우에 다른 자의 경매 신청이 있어도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거. 당해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거다 배당 요구를 한 경우에는 담보권적 성격으로 인해서 저당권과 동일하게 취급되고, 이때는 전세권도 자기가 직접 경매 신청할 때는 말소기준권리가 된다는 거. 그런데 다른 일반적인 말소기준권리에 앞서는 전세권이 둘 이상 있을 때 최고 앞에 있는 전세권이 배당 참가로 소멸되는 쪽을 선택하더라도 그 다음에 있는 전세권은 존속하는 쪽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전세권은 불완전한 말소기준권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 우선 변제권이 있는 담보물권의 경우 민사집행법은 법정 매각 조건으로 우선 변제권이 있는 담보물권에 관하여는 소멸주의를 취함과 동시에 잉여주의를 취하는데, 저당권과 가등기 담보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각대금으로 그 부담을 변제하는 데 부족하지 아니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은 부동산 매각하지 못한다. 내가 잉여주의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익권이 있는 경우 말소기준권리 아닌 것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 압류채권,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한다. 즉 말소 기준 권리보다 뒤에 있는 것은 소멸한다. 이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에 즉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에 있으면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된다라는 거. 이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면제권의 두 가지 권리를 함께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먼저 우선면제권을 선택하여 임차 주택에 대하여 진행되고 있는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배당 요구를 하였는데 그 순위에 따른 배당이 실시될 경우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없었을 때에는 보증금 중 경매 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공제한 잔액에 관하여 경락인에 대항하여 이를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 일단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에 있는 것이라 해야 됩니다. 근데 최선순위에 있는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자가 스스로 경매 신청할 때에는 배당한 것으로 처리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담보물권 중 우선면제권이 없는 유치권의 경우, 이것도 핫 이슈로 여러 시험에서 문제가 됐는데,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격려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위 부동산 점유를 이전받고 이에 관한 공시 등을 시행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및 이를 비담보 채권으로 한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이러한 점유 이전은 목적물 교환 가치를 감소시킬 수 있는 우려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의 처분 금지에 저촉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위로 부동산을 점유한 채권자는 위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 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는 거. 이 경우 부동산에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경유되어 있음을 채권자가 알았는지 여부 또는 알지 못한 것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지 여부 등은 채권자가 그 유치권을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결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 그러나 가압류는 또 차이가 있습니다. 부동산의 가압류 등기가 경유되면 채무자가 당해 부동산에 관한 처분 행위를 하더라도 이로써 가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는데, 여기서 처분 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이에 대한 용익물권, 담보물권 등을 설정하는 행위를 말하고, 그래서 법률행위로 설정하는 경우를 말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 이전과 같은 사시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 다만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격려되어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점유를 이전하여 유치권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이거는 처분행위에 해당한다는 거. 그래서 처분행위의 똑같은 처분행위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약간 다르게 해석한다는 것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그 정도 하시고,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 가압류 등기 후 가압류 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고, 그래서 가압류가 있고 다른 사람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그 후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여 매각된 경우 그 앞에 소유자와 관련된 가압류 채권자는 그 매각 절차에서 당해 가압류 목적물의 매각대금 중 가압류 결정 당시의 청구 금액을 한도로 배당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종전 소유자를 채무자로 한 가압류 등기는 말소 촉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따라서 이때는 소멸한다는 거죠.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집행법원이 종전 소유자를 채무자라는 가압류 등기의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시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위 가압류 채권자를 배당 절차에서 배제하고 매각 절차를 진행시킬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전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가 있을 때는 경매를 받으려고 하면 조심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매각 절차 진행되어도 전 소유에 대한 이 가압류는 효력이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말소 촉탁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거. 그 정도 하시고, 다음에 압류 채권자 말소 기준 권리 앞에 있는 가처분 등기는 경락으로 매각되어도 이거는 존속한다는 거.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 앞에 있는 가처분 등기, 용익권 등기 이런 것들은 존속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 그런데 앞에 있는 것 중에서 전세권과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준 임차인은 배당 참가해서 배당받을 수 있다는 거.
배당을 다 받으면 소멸할 것인데 대항력과 확정일자 있는 임차권자가 배당을 다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 보증금과 관련되는 것은 매수인에게 인수된다는 거 앞에서 봤습니다. 문제가 되는 게 또 가등기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뒤에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경매 절차에서 배당이란 경매되는 부동산의 매각 대금으로 모든 채권자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에 권리의 우선순위에 따라 매각 대금을 배분해주는 절차를 말하는데,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는 채권자, 이걸 그냥 간단하게 당연 배당 채권자 이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경매 신청 채권자, 원칙적으로 부동산 집행 절차가 개시되도록 한 압류 채권자 이외의 자는 배당 요구가 있어야 배당받는 것이 원칙인데, 우리 민사집행법은 일정한 채권자 등에게 배당 요구 없어도 배당 요구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재선순위, 대항력과 확정일자 갖춘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채권에 관한 확정 판결을 받고 경매 신청을 한 경우에는 배당 요구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판례가 있습니다. 이중 경매 신청인 선행한 경매 신청 사건의 배당 요구 종기까지 이중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도 당연히 배당받는다는 거. 그 다음에 첫 경매 개시결정 등기 전에 등기된 우선 변제권자 및 말소 기준 권리자. 경매 개시결정 등기 전에 우선 변제권 있는 권리. 오늘 당연히 등기부에 기록이 있어야 법원이 알겠죠. 우선 변제권이 있는 채권자 중 첫 경매 개시결정 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는 매각으로 인하여 각 그 권리가 소멸되는 대신 당연히 순위에 따라서 배당받는다. 당연 배당 채권자라는 것이고, 따라서 말소 기준 권리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소멸되므로 이에 해당하는 우선 변제권이 있는 권리와 말소 기준 권리 후의 것으로 경매 개시결정 등기 전의 우선 변제권이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은 당연 배당 채권자가 된다는 거. 첫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의 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 채권자도, 이것도 기록에 국세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이 국세징수법상 체납 처분에 의해서 징수할 수 있는 채권의 징수를 위하여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한 교부 청구는 강제집행 절차에서 배당 요구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당연 배당하게 한다는 거. 근데 배당 요구가 필요한 채권자, 일단 기본적으로는 등기부에 기록이 없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에 들어온 가압류 채권자도 마찬가지고, 집행력 있는 정보를 가진 일반 채권자, 등기부에 기록이 없다는 거죠. 경매 개시 결정 등기된 후 가압류 채권자, 경매가 들어갈 때까지의 등기부가 법원에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가압류하면 등기부에 기록되더라도 이 등기부는 지금 법원에 안 들어있죠. 그래서 경매 개시 결정 등기된 후의 가압류 채권자라는 별도로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는 거.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서 우선 배제권이 있는 채권자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의 저당권자, 역시 이것도 경매법원이 모르는 등기조는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라는 거.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와 매각 결정기일 전에 대항력권과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 임차권이나 상가 건물 임차권, 이거는 등기부에 기록이 없죠. 따라서 배당받고 싶으면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세권과 가등기 담보권이 일반적인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에 있는 경우에 배당 요구를 해야 되는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이고 일반적인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에 있는 경우에는 배당 요구가 없어도 당연히 배당된다는 거.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가등기인데, 가등기는 저 앞에서 가등기 담보권 할 때 보고 왔습니다. 가등기인 채로는 그게 담보 가등기인지 부동산 등기법상의 가등기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소유권 이전에 관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 등의 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가등기 권리자에게 그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인 때에는 그 내용 및 채권의 존부, 원인, 수액을, 담보 가등기가 아닌 때에는 그 내용을 법원에 신고할 것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리자간의 배당 순위 앞에서 본 것이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신탁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신탁부동산 강제 집행 금지가 원칙입니다. 일단 신탁법원,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 실현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위탁자, 수익자, 수탁자는 신탁법을 위반하여 강제집행 등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을 준용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신탁법을 위반한 국세 등 체납처분에 대하여 불복 절차로서 불복할 수 있다라는 것. 제3자 이의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집행이 이루어진 경우에 신탁의 공시방법을 갖춘 부동산에 대해서는 신탁법 위반하여 경락받은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가능성,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신탁법은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 강제집행이 예외적으로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이것들은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신탁 전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는 신탁 전에 이미 신탁재산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여 발생한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신탁 전에 위탁자에 대하여 생긴 모든 채권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 전에 이미 저당권 등기,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권리가 공시되어 존재가 명확한 경우 또는 이런 권리가 재산권을 신탁재산으로 취득하는 경우와 같이 신탁재산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한 권리가 명확히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는 것. 그래서 이미 등기부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신탁재산 자체 관리와 관련돼서 발생할 경우에는 그것을 가지고 당연히 경매 실행할 수 있을 것이고, 판례 입장 요 넘어갑니다.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신탁사무처리상 발생한 권리, 신탁사무처리상 발생한 권리란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 등으로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3자가 취득한 채권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신탁 재산 자체가 책임져야 되니까 이것에 의해서는 강제경매, 강제집행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신탁 전에 발생한 것은 이미 등기부에 기록이 있어야 되고, 신탁된 후에 발생한 것은 신탁재산 관리 처분과 관련되는 것이라야 됩니다. 부동산에 대한 신탁부동산에 대한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그래서 앞에 그 요건이 갖추어져야 강제 경매가 가능할 것이고, 이 부분 넘어갑니다. 집행법과 관련된 이야기이고, 일단 등기부에 기록된다면 소유권 이전, 가압류 등기가 이미 되어 있죠. 그리고 신탁으로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가압류와 관련된 채권을 가지고 본안소송, 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서 본압류로 집행해서 경매 실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하여튼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신탁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의 문제점, 요것 때문에 내가 신탁법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그 경매 신청 채권자의 채권이 신탁 전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요거는 등기부에 기록되어야 된다 했고, 또는 신탁 사무처리상 발생한 권리여야 하는데, 판례는 신탁 전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를 신탁법상 신탁이 이루어지기 전에 압류를 하지 않은 이상 신탁 전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등기부에 기록 안 되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많이 문제되는 사안으로 토지 소유자와 토지상의 건물 신축을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축하는 중에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신탁한 후에 건물을 완성한 수급자는 보수 채권으로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지가 자주 문제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게 안 되는 것 같으면 건물 완성한 수급자는 망하는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민법 일반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 요걸 보겠습니다. 토지 신탁 전후에 걸쳐서 건물을
완성했을 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오늘 법정지 상고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위에 부분이 경매 이야기. 수급이나 이 보수채권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경매 여부,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하기 위해서는 신탁 전 원인으로 발생한 채권 등기부에 기록된 것이거나 그 다음에 신탁재산과 관련된 것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만약에 신탁 전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라면 신탁 전에 이미 신탁부동산에 등기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신탁 전에 위탁자에 관한 모든 채권이 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것. 따라서 판례할 경우 신탁 후 공사가 완성되어 확정된 수급자의 공사대금 채권, 이거는 신탁 전에 발생하고 등기된 게 아니죠. 그래서 이것 가지고 강제경매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보수채권으로 사회 신탁이라 해가지고 취소할 수 있는가? 이것도 인정 안 합니다. 그러면은 요 상태의 경우에 이 수급인은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약간 법의 개정이 있거나 판례가 조금 확장 해석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그 문제점만 제시하고 이렇게 해서 신탁법까지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담보권적 성격이 있는 특수용익물건인 전세권을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